그거를 좀 구별해서 그러면 낯선 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낯선 사람 처음에 여러분들도 나 봤을 때 뭐 우리 한 달 정도 됐니? 윤서야 얼마나 됐니? 네. 낯설죠. 아직도 낯설 수도 있어요. 나한테 속 시원하게 얘기 못하는 곳 있을 수도 있죠. 왜? 그만큼 자주 본 건 아니니까. 그리고 집합하고 명제는 낯선 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봐야 돼요. 자주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또 틀립니다. 한 달 뒤에 여러분들이 이게 한 달 뒤면 이제 다른 거 배우고 있겠지. 함수 배우고 있을 거야 아마 1월 달에는. 함수 시작하다가 갑자기 집합하고 명제 문제를 들이밀면 여러분들이 풀 것 같아요? 못 풀 것 같아요? 못 풉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단어가 또 나왔기 때문에 또 아직 안 낸 사람 있나요? 오늘은 그래서 여기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인 방법은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익숙해지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 숙제하다가 미리 온 학생들의 공통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2개 정도. 그게 뭐냐면 맞은 학생도 있고 틀린 학생도 있을 텐데 나름 중요하다고 여겨서 다시 한번 풀게요. 그게 언제냐면 페이지 60페이지에 2-1번이에요. 여기 보면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4가 0이 아니면 이면 이렇게 돼 있어요. x는 4가 아니다. 이 명제가 참이래. 맞대. 이때 k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일단 이렇게 아니다라고 돼 있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어색함을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친숙한 표현으로 만들 거냐? 우리한테는 같다가 훨씬 더 친숙해요. 근데 여기도 부정이고 여기도 부정이면 얘가 P이면 Q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와 참 거짓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가 누구라고 했어요? 대우라고 했죠.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누구요? 예. 네네네. 약간 있어요. 네. 네. 예. 근데 그거는 네 정리했어요. 본인이 않는 걸로. 네. 네. 예. 부담감을 좀 줄여줘야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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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얘가 참이잖아. 근데 얘가 나는 이퀄인 걸 바라고 있잖아. 그 얘 참과 똑같이 하는 게 누구야? 대우잖아, 대우. 이렇게 돼. 얘 대우가 똑같은 애거든. 그래서 대우로 바꾸는 게 우리 마음 속에서 편해요, 마음이. 그러면 대우가 되면 얘 부정이니까 어떻게 돼? x가 4이면 얘도 참이라는 거야.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4 이꼴 제로도 참이라는 얘기잖아. 얘도 맞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제 내 마음이 편하죠. x 4 할 때 이 식이 0 된다고 그랬으니까 4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4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6 플러스 4k 플러스 4 이꼴 제로가 되니까 k가 얼마여야 가능한 거예요? 마이너스 5이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명제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k 값은 5예요. 마이너스 5. 이해되십니까?
네, 요런 게 요령이죠. 이게 왜 안 빠질까요? 또 큰일 났네. 갈아 끼워야 되는데. 꼭 들어갔네. 요런 게 많이 접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지금은 우리가 낯설다 보니까 이런 어떤 뭐라고 그러죠? 약간 유연성이 발휘가 안 됩니다. 많이 해보지 않았을 때. 이거는 유연성 문제라서 한 번쯤 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부정이 있을 때, 그럼 뭐라고 머릿속에 정리하면 되겠어? 이렇게 부정이 난무할 때는 차라리 대우를 해서 얘를 긍정으로 바꾸라니까. 나한테 익숙한 형태로.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있는데 그거가 어디 있죠? 네. 이 5-1번인데요. 이게 페이지가 지금 64페이지 5-1번. 자, 각각의 조건이 나와 있어요. P라는 조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냐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또는 X가 3. 그 다음 Q라는 조건은 X가 A보다 크다. 그리고 R이라는 조건도 있네요. X가 B라는 숫자보다 크다. 이렇게 있을 때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리고 R이 P 맞죠?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A와 B의 범위 A, B의 범위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얘는 왜 우리한테 어려울까요? 일단 단어가 어려워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빨리 안 오고요. 두 번째, 뭐뭐이기 위한 이런 말을 여러분들은 쓰지 않는 세대예요. 과거에는 썼지만. 그래서 이 단어가 언뜻 뭔 소린지 들어오지가 않아요. 국어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이거 과감하게 생략하라고. 없다라고 생각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하고 뭐만 보냐면 Q가 필요 조건이라는 것만 보면 돼요. Q가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여기는 Q가 필요 조건이니까 말뜻이 Q라는 집합이 누구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P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필요니까. 필요가 포함하고 있는 애들 더 큰 애라고 했잖아.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없어도 다 해석이 됩니다. 이번에는 R이 뭐가 돼야 돼요? 충분 조건이 돼야 돼요. 누구한테? P한테. 그러니까 뭐예요? R은 P에 속해 있어야 돼요. 충분은 포함되는 놈이죠.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물론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포함하는 놈, 포함되는 놈 이렇게 외우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아. 기억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내가 수원시하고 정자동으로 예를 들어준 거잖아. 그거 자꾸 떠올려. 이해됐어요? 가장 심플한 예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가장 심플한 예로. 그 심플하잖아. 니네 동네들이고 여기 동네고. 이걸로 기억하면 된다. 그러면 두 번째 할 일은 부등식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수직선으로 집합을 표현한다고. 수직선을 쫙 그려야 되겠지. 수직선을 쭉 그려. 그리고 이제 P가 막 주인공이 되니까 P를 좀 넉넉하게 그려. 여기 1.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이쯤에 3 이렇게 됐어. 얘가 흰색이 P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노란색을 Q라고 할게요. Q 노란색으로 할게요. 얘는 Q는 P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형태로 가져야 되냐? 어떤 값보다 크다라는 조건으로 가져야 되니까 그 값 A가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야 싸그리 다 갖고 있지 않겠어요? 이게
Q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럼 내가 여기서 딱 알 수 있는 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되는구나. 이건 바로 알 수 있어요. 항상 문제가 되는 거. 그럼 같아도 되냐? 뭐가 문제잖아.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럼 같다라고 하고 A가 마음속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Q집합이 어떻게 되는 거야? Q집합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잖아. A가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마음속에 생각해보라고. 그럼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노란색은 마이너스 1이 없는데 흰색 포함돼야 되는 놈은 마이너스 1을 갖고 있는 거잖아. 말이 돼요,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같다는 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따라서 이게 그냥 답이 되겠죠. 요 생각을 잘 그 노트에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내 말 그대로 풀어서 요약해서 하지 말고, 요약하면 나중에 무슨 뜻인지 기억이 안 나. 노트에다 써놓는 건 그렇게 되는 게 그렇게 쓰면 안 돼. 한 달 뒤를 생각하셔야 돼요. 한 달 뒤에 다시 이 책을 봤을 때 까먹어서 그 기억이 되살아날 만큼 자세하게 쓰셔야 돼요. 뭘 어떻게 자세하게?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자. 이런 것까지 다 쓰는 거야, 문장으로. 그러면 Q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얘가 과연 요것만 딱 띄어서 보는 거죠. 마이너스 1 얘가 포함되어 있는 애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마이너스 1을 포함시킬 수가 없는 부분이다.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그려놓는 거죠. 포함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겨있는 거죠.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지 않으면 여기 이 문제에서 갖다가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고민되고 나한테 질문할 거리예요. 시험 직전에도. 일주일 뒤에 시험이고 시험 공부한다고 칩시다. 내년 2학기 때 2학기 중간고사 때 이걸 볼 텐데 그러면 내년 한 8월 9월 정도 되겠네요. 9월 달에 바로 여러분들이 질문할 거리예요. 근데 그거를 하지 말자 이거야. 왜 질문할 거리를 남겨두냐고. 지금 아예 한 방에 이해하고 한 방에 요령을 터득해서 다시 그때 딴 거 더 어려운 거를 질문해야지 이렇게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곤란하다 이거. 그럼 미리 배우는 보람이 없죠. 그치 사연? 미리 아니 내년 9월에 질문할 거 못하러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내년 9월에는 딴 거 더 어려운 문제를 갖고 나랑 토론을 해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빨간색으로 합시다. 빨간색. 빨간색은 R은 P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형태로 속해 있어야 되냐면 어디 있어요? 어떤 값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P 맞아요? 어떤 값보다? 크다네. 작다가 아니라 쏘리. 크다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겠지. 여기에 B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가야 예쁘게 P 안에 들어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데 있으면 안 되죠. 왜? 여기 이만큼은 안 갖고 있으니까. 따라서 B라는 값은 3보다 커야 됩니다. 또 같아야 되는지 봐야 되겠죠. 같아도 되냐? 그럼 B가 이렇게 3에 와 있어.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빨간색은 3이 없는데 흰색은 3을 갖고 있으니까 여전히 흰색이 큰 거죠. 그쵸? 따라서 얘는 같아도 좋아요. 같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포함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풀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질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니까 꼭 별표를 쳐놓고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보고 내 걸로 만드세요. 그래서 자주 가서 두 문제 다 중요한 문제여서 1대1이 아니라 여러 사람 같이 있을 때 같이 풀어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단골 질문이에요. 단골. 또 딴 거 있을까요? 지원아, 너 학교가 어디지? 저 수능 중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몇 시에 끝나?
그 오늘 목요일이잖아. 네. 너 어디서 왔어? 저 집에서 나왔어요. 자식. 집에서 왔는데 왜 집 앞에 있어, 임마? 일찍 와야지. 나는 니네 학교가 특별하게 늦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항상 화요일은 시작하고. 알아. 화요일은 그런데 오늘은 안 그래도 되는 걸 한 거잖아. 자, 그 다음 명제의 증명 오늘 할 거. 이거 굳이 명제자를 떼도 됩니다. 떼도 돼요. 고등학교에서 각 학기마다 증명에 관한 거를 한 개씩 배웁니다. 증명을. 그래서 요번에 배우는 거는 2개네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 남네. 첫 번째가 대우를 이용하는 증명 방법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낫을 붙였을 때. 두 번째가 귀류법이라고 해서 쓰는 증명 방법이고요.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증명 방법. 세 번째는 귀납법이라는 증명 방법이 있는데 얘는 수 1에서 배워요. 2학년 1학기 때. 그러니까 여기 두 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배우는 거고요. 얘는 고2 1학기 때 배워서 연달아서 두 학기 동안에 고등학교 증명 방법 3개를 쫘라락 다 해치웁니다. 이번에 2개, 다음번에 1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능 시험에는 이 셋 중에 하나 골라서 나와요. 수능에서. 그런데 이제 수능에서 트렌드가 있다, 유행이 있어요. 수능이 유행이 있다 보니까 몇 년 전, 한 5, 6년 전만 해도 귀류법이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수능에서. 이해됐어? 그 전에는 대우가 나왔어. 이제 귀류가 나오고. 그럼 그 다음 차례 누구였어? 귀납이겠죠. 그래서 요즘은 귀납이 대세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돌아가겠지. 이 셋 중에 하나는 골라서 수능에다 내야 되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느 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유행은 한 3, 4년 정도만 지속되지 그렇게 길게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귀납법을 울고 먹을 때는 울고 먹었으니까 이제 조만간 걔가 사라질 때가 됐겠죠. 그럼 다시 귀류로 가든지 대우가 가든지 뭔가 가겠죠. 어디론가 또 가겠지. 그건 이제 모의고사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배워야 되는 이 명제자 떼도 돼요. 어떤 사실에 대한 증명 방법이 고등학교 때 3가지를 대표적으로 배운다. 근데 이번에 2개 배우고 그 다음 고등학교 2학년 때 귀납법이라고 해서 마무리 하나를 더 배운다. 요 3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옵니다. 한 문제가. 수능에서 무조건 딱 한 문제 나와요. 셋 중에서 골라서. 그거 잘 배워둬야겠죠? 대우는 제일 쉽고요. 요 순서대로 쉬워요. 대우가 제일 쉽고요. 그 다음 귀류가 쉽고요. 제일 좀 까다로운 건 귀납이에요. 왜냐하면 귀납은 방법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 내목 한 채우라고 하는데 거기서 고민들을 많이 해. 연습 좀 하면 괜찮긴 하는데.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샘플을 몇 개를 볼 거고요. 그 샘플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샘플들은 대표적인 교과서, 대표 교과서가 어디죠? 비상이라든가 신사고예요. 수학 교과서로 가장 많이 채택하는 데가. 거기에 둘 다 수록되어 있는 대표 예제예요. 루트 2. 뭐 아무튼 자, 증명 나가기 전에 상식을 쌓았습니다. 상식.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내가 안 읽어주면 여러분들 절대 안 읽을 거니까. 정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학에서 쓰는 정의. 삼각형의 정의, 사각형의 정의, 뭐 있다는 애들이에요. 정의,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한 줄짜리 문장이에요. 딱 한 문장입니다. 정의는. 마침표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딱 한 번 빵 찍혀요. 근데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기억 안 합니다. 아무도 기억 안 해요. 여기서 물어볼까요? 아까 좀 전에 내가 뭐 얘기했지? 삼각형 정의? 삼각형 정의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까? 이거 정의 기억하는 사람. 삼각형 정의.
라고 이렇게 하면은 뭐 얘기하는 줄 알아? 대표적으로 세 내각의 크기 합이 180도인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거는 삼각형의 성질이지.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나면 저절로 따라오는 부수적인 건데 여러분들은 부수적인 걸 너무 잘 기억해요. 근데 근본은 기억을 못해. 지원이 뭐라고 생각해? 세 개의 각이면 그럼 각은 뭔데? 벌어진 벌어진 정도? 또 다르게 생각해. 지원이는 삼각형이 세 각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래.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예은이는 어떻게 생각해? 모르죠. 여러분들 원의 정의도 까먹었죠 이제? 원 나랑 하지 않았어요? 원의 정의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을 욕할 수가 없어. 내가 가르쳐 놓고도 한 달 만에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삐 날아가는 애들이어가지고 다른 선생님, 니네 선생님은 이것도 안 가르쳐 주냐? 라고 내가 뭐라고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나도 똑같아요 그게. 원 좌표상에서 한 점에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원이에요. 간단하죠.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땡. 간단하죠. 삼각형 세 변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에요. 그게 좋아요. 놀랍죠. 세 변으로 이루어진 거. 그러다 보니까 각이 세 개가 나오는 뿐이에요. 각은 그럼 뭔데? 각은 나온 김에 각이 되게 의외의 거다. 각 제대로 아는 사람도 거의 드물어. 각은 도형의 일종이에요. 삼각형, 사각형 같은 애예요. 원 같은 애. 각을 도형이라고 얘기하면 다들 속으로 깜짝 놀래요. 각이 도형이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형은 뭐가 이렇게 막혀 있어야 되거든요. 삼각형 막혀 있죠? 이걸 갖고 삼각형이라고 하지 않잖아. 여기 뚫려 있어서.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사각형 여기 막혀 있잖아. 원도 막혀 있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은연중에 막혀 있는 것만 도형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겨버려요. 계속 배우다 보면. 근데 각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뻥 뚫렸어요. 요걸 각이라고 부르거든요. 뿔 각자 써서 뿔처럼 생겼다 그래서. 근데 이게 엄연한 도형입니다. 여기 뻥 뚫려 있어. 그럼 이 도형, 이런 도형을 뭐라고 정의하면 돼요? 각. 두 변이 만나서 이루는 도형이에요. 두 선분이 만나서 이루는 도형을 각이라고 불러요. 만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각이 생겨요. 이렇게 해도 여기서 각이 생기죠. 오. 이해되십니까? 선분 두 개가 만나서 만드는 도형을 우리는 각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짜투리인데 그만큼 정의가 쉽지 않다. 우리는 수학을 10년 넘게 배우면서도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은 극히 드물다. 앞서 정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의를 잘 기억하는 학생일수록 공부를 끝까지 한번 파고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은 정의를 모릅니다. 증명. 어떤 명제,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다. 이런 게 명제야. 왜? 맞든지 틀리든지 둘 중 하나거든. 이해됐죠? 그거를 우리는 참인 명제라는 걸 알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배워가지고. 근데 그것을 증명하는 건 얘기가 다르죠. 왜 180도가 나와야 되는지 증명하는 건.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증명도 가장 손쉽게 피타고라스 증명 방법이 20개가 넘는 거 아세요? 20가지가 넘습니다. 피타고라스 증명은 진짜 유명한 증명이기 때문에 그 증명하는 방법이 20몇 가지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전체 가지수가. 그래서 유튜브 보면 피타고라스 이렇게 치면은 별거 다 많아요. 이렇게 동그란 판에다가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 직각이고 요걸로 만든 정사각형 그 아크릴로 해서 그 뭐라고 해야 돼? 상자를 만들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된 상자를 만들어. 이해됐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된 상자를 만든다.
그러면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의 제곱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의 부피하고 똑같은 거야. 요 길이의 제곱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의 부피하고 똑같아. 얘네들을 요 문을 딱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폴라당 다 쏟아서 여기가 꽉 채워지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럼 이거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증명도 있어요. 시각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증명도 있습니다. 별의별 증명이 다 있어요. 여기다 실제로 여기다 색깔을 집어넣어요. 빨간색 물감을 타가지고 내 눈에 볼 수 있게 판때기를 이렇게 샥 돌려서 얘네들 물이 여기로 싹 쏟아지게 해가지고 봐라 여기에 가득 찼던 물하고 여기에 가득 찼던 물이 이 안에 예쁘게 다 담긴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별의별 증명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증명을 하는 것은 얘기가 다르다. 재밌어요. 이런 거 유튜브에서 가서 보시면 나중에 심심할 때 한번 보세요. 절대 볼 일이 없겠지만. 그다음 그 증명이 끝났어. 그럼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그거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죠. 그 진리를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리라고 불러요. 항상 맞는 거. 참인 명제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거 말고도 많죠. 중선 정리도 있었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정리자가 붙는 거를 하나를 수학자가 만들었다. 뭐 파스칼의 정리 이딴 거 있습니다. 파스칼의 정리.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정말 그 당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유명한 수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했어요? 그럼 정리가 아직 안 된 거, 증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가설이라고 불러요. 가장 유명한 가설이 또 있죠. 모든 지금 현재 수학자들이 덤벼들고 있는 증명하기 위해서 리만 가설이라고 들어본 적 있을까요? 혹시 인터넷 같은 데서 리만 가설이라고 엄청 유명한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요. 리만 가설을 완벽하게 모든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증명해내면 그 사람은 이제 21세기 천재 수학자가 되는 거죠. 21세기를 대표하는 수학자가 될 거예요. 아직 가설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완벽한 증명은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두고두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교과서에 남을 거예요. 야, 가설 하나만으로도 그 리만이라는 사람이 교과서에 실리고 있는데 그걸 증명해내면 그거는 뭐 대문짝만하게 실리겠죠. 거의 피타고라스급이 될걸요. 리만 가설은. 왜냐하면 가설 자체도 그렇게 유명해졌는데 이게 성립을 하면 진짜 신박한 거거든. 아무튼 그 정리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거기 보세요. 정의하고 정리의 차이점을 구별해 놓은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뭐냐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으로 해요. 그럼 정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배우는 성질이에요. 성질.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그치 예림아?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증명하는 방법으로 대우하고 이제 귀류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대우로 증명하는 건 어떤 거고 귀류로 증명하는 건 어떤 건지는 실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1번부터 볼까요? 이거 백날 설명해봐야 눈으로 한번 보는 것만 못해요. 1번 내가 증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짝수이면 이면은 그냥 화살표를 했어요. n은 짝수이다를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엄청 유명한 겁니다. 이거를 원래는 증명하시오라고 돼 있지 이 책처럼 친절하게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라는 말은 안 합니다. 얘를 증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 유명한 증명이에요. 자, n제곱 어떤 숫자의 제곱값이 짝수라면 최초의 그 숫자도 제곱하기 전의 숫자도 짝수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거를 증명하고 싶잖아요. 이거를 다이렉트로 증명하려면 되게 복잡합니다. 왜? 이게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n제곱이 짝수라는 건 뭐죠? 2k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2의 배수로 생겼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n은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k 이렇게 돼버리겠지? 루트로 씌워지니까. 이해됐어? 그러면 나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k가 얘가 짝수인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매우 어렵다. 어렵다. 왜? 이유는 루트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루트 때문에 어려워요. 다이렉트 증명하는 게. 이해됐어요? 그러면 나는 순서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순서를 단계를 1차에서 지금 얘는 문제가 뭐냐면 2차에서 1차로 가는 거를 증명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루트 때문에 어렵다는 뜻이. 그러니까 나는 이 차수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순서를 1차를 가정하고서 2차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더 쉽단 말이야. 내 입장에서 제곱만 하면 되기 때문에 루트 씌우는 것보다는 제곱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거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얘 앞뒤를 바꾸고 싶은 거야. 근데 앞뒤를 그냥 막바로 바꾸면 여기 돼버려서 참과 거짓을 같이 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되 참과 거짓이 똑같은 거인 대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를 쓰는 겁니다. 왜 대우를 써야 되는지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얘가 다이렉트 증명이 왜 어렵다고? 2차를 가지고서 1차를 증명하려니 루트를 씌워야 돼서 어렵다 이거야. 내 말 알아듣었어? 그래서 나는 이 순서를 1차에서 2차로 가는 걸로 바꾸고 싶다 이거지. 근데 그냥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대우를 이용하는 거야. 지원 이해됐어? 네.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원이 놀고 있는데 이거 내가 워크북에다 쓰라고 한 거야. 이걸 내용편에다가 부지런히 나 지워버렸지. 열받아가지고 아무도 안 써가지고. 자 그럼 이거 대우를 만들어 봅시다. 내가 증명해야 될 게 뭐냐. n2 홀수이면 n 제곱도 홀수이다가 되겠지. 왜? 부정이니까. 짝수를 부정했으니까 홀수로 바뀌겠죠. 나는 이걸 증명하면 됩니다. 이게 대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홀수로 바뀌었다고? n이 짝수가 아니다의 의미가 뭐야? n은 홀수이다가 되기 때문에 그 부정. 그래서 홀수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홀수를 표현한 방법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겠지? 2k 플러스 1 또는 2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좀 더 좋겠다. 플러스 1을 할까 마이너스 1을 할까? 뭐로 할래? 둘 다 해도 되긴 한데 플러스 1로? 플러스 1? 오케이. 그러면 k는 0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이러면 홀수죠? 1, 3, 5, 7, 9 이렇게 가니까. 자 그러면 n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2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얘를 풀어 헤치면 4k 제곱에 4k에 플러스 1이죠?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알고 싶으면 얘도 어떤 식으로 가져야 돼요? 2 곱하기 어떤 숫자에 더하기 1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또는 2 곱하기 어떤 숫자에 빼기 1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되겠지? 이게 홀수의 모습이잖아. 그래서 이거 정리한 거를 2로 묶을 거예요. 왜? 여기 앞에 2를 보여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2로 묶어봅시다. 2로 묶어보면 2k 제곱 플러스 2k 하고 1이 남네. 그럼 얘 스타일이 뭐야? 얘 스타일이 2m 플러스 1 스타일이잖아. 따라서 얘는 뭐다? 홀수다. n이 홀수이니까 n제곱도 홀수밖에 안 나오더라. 이렇게 된 거지. 대우가 증명이 됐으니까 원래 명제도 참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조금 소화시킬 시간을 줄게요. 실제 시험은 짝수로 안 나와요. 짝수 반대가 또 뭐예요? 홀수죠. 이것도 됩니다. n 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 얘도 참이에요. 홀수의 제곱은 홀수밖에 안 나와요. 그럼 쟤는 증명 어떻게 되겠어요?
대우로 하는 거니까 n이 짝수이면 n 제곱도 짝수이다. 이렇게 증명하게 해야 되겠지. 네, 이해됐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게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그럼 왜 대우를 썼다고? 차수를 자연스럽게 갖고 가기 위해서 1차에서 1차를 가지고 2차의 결과를 추정하는 게 훨씬 쉬우니까. 거꾸로 하면 2차에서 1차를 하려면 루트 씌워야 돼서 어렵다.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해놔야 돼. 자, 이걸 대우로 증명하는 방법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귀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들은 살면서 오늘 처음 들었을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혹시 들어본 사람? 귀류 뭐가 됐든지 간에 안 들어봤죠? 한 번도. 네, 여러분들 중학생이니까 중학생이래 봐야 몇 살인가요? 중학생이면 한 15? 응? 16? 그러면 뭐 세상에 태어난 지 16년밖에 안 됐으니까 저 단어를 들어봤을 일이 없겠죠. 이건 뭐냐면 돌아갈 귀자에다가 흐름을 나타내는 해류, 조류 할 때 하는 그 류예요. 흐름, 물결, 물이 흘러가는 그걸 뜻하는 단어. 얘는 뭐냐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흐름을 뜻하는 게 귀류예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것을 귀류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증명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증명의 흐름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내려오는 건 뭐고 거꾸로 올라가는 건 뭐냐? 귀류는 마찬가지로 다이렉트로 증명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귀류는 스텝이 있습니다. 1단계 내가 증명하고 싶은 것을 부정합니다. 일단 아니라고 부정해요. 부정으로 가정합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고서 가정해요.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건 A는 B다라고 증명하고 싶은데 거꾸로 A는 B가 아니다로 시작해요. 일단 반대로 놓고서 가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가정을 토대로 논리를 전개합니다. 논리를 전개했을 때 세 번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관찰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결과가 왜 안 나왔느냐를 따졌을 때 최초의 가정이 잘못됐음을 아는 거죠. 이 단계로 흘러가요. 무슨 말이냐? 여기 볼게요. 흐름으로 내가 증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은 청개구리처럼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서 논리적 흐름으로 쫙 갑니다. 논리적 흐름으로 쫙 가요. 갔더니 결과가 동그라미가 나와야 되는데 동그라미가 안 나옵니다. 이해했어요? 결과가 꽝이 나오는 거야.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논리 그대로 전개했는데. 그래서 아니 왜 결과가 꽝이 나왔지? 라고 원인 파악을 해보니까 중간 단계는 모든 것이 오케이예요. 논리적으로 전개했으니까.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처음에 가정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럼 가정을 애초에 아니라고 했으니까 기다가 맞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빵을 만드는데 모든 과정을 레시피 그대로 했어. 단 밀가루 대신에 녹말을 쓴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빵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오븐이 터지자는 게 다행이죠. 그쵸? 녹말로 이렇게 부풀어 오를 거예요. 녹말로 빵을 만든다고 오븐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밀가루 이만큼 부풀어 나올 때 녹말이 이따만큼 부풀어 나옵니다.
그럼 왜 빵이 꽝이 났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재료인 밀가루를 안 쓰고 녹말을 썼기 때문에 모든 전 과정을 다른 빵에 맞춰서 레시피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빵이 안 나오더라 이거지. 왜 안 나왔어? 재료가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게 규리법이에요. 그 아이디어가.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우리 책에 2번에 나와 있을 텐데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라는 게 대표 문제입니다. 우리 책 맞나요? 예, 맞죠? 이게 모든 교과서에 똑같이 있는 예제예요. 비상이든 신사고든 천재든 상관없이. 이게 근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니 세상에 루트 2가 무리수인 거를 갑자기 나보고 증명하래. 나는 루트 2가 무리수이다라고 배웠는데 그냥 선생님한테 배웠을 뿐인데 나보고 그게 왜 무리수인지를 생각해보라고 하니까 아니 이때까지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고서 아니 엄마라고 생각해서 계속 생각해오고 살아왔는데 10년 넘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임을 네가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갑자기 어떻게 증명해? 난 지금까지 엄마라고 생각하고서 살았는데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막막합니다. 이런 증명. 근데 이런 증명할 때 딱 좋은 게 뭐냐면 규리법이에요. 이런 막막한 증명을 할 때. 왜냐면 이걸 왜 대우로 안 됩니까? 대우는 P이면 Q이다 구조일 때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는 그냥 지 하나가 한 문장이잖아. 뭐뭐이면 뭐뭐이다라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대우를 쓸 수도 없어. 이해됐어요? 왜 대우 못 쓰는지 알겠죠? 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래서 얘는 규리로 씁니다. 그럼 첫 번째 내가 하는 건 뭐야? 원래의 내용을 부정한다. 첫 번째 스텝은 루트 2는 유리수이다라고 가정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가정이 되느냐? 우리가 다루는 실수 전체는 유리수와 무리수로만 되어 있거든요. 이 둘은 서로 교집합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리수가 아니면 바로 유리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갑자기 왜 유리수라는 게 왜 나오는지 알겠죠? 네, 여러분들 이것도 배웠어요? 여기 복소수, 아니다, 허수 합쳐서 이런 것도 배웠죠? 여기까지 배운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숫자를 다 배운 거죠? 실수와 허수로 나누는 거. 그 두 개를 짬뽕한 건 복소수고. 기억하시죠?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돼요. 중학교 때 배웠는데 이거. 무리수의 정체 뭐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 무리수. 가장 대표적으로 파이 3.14 1597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거. 루트 2도 마찬가지. 다 까먹었지? 요런 게 이제 그 집합할 때 명제나 집합할 때 발목을 잡을 거예요. 기회대로 다시 외우세요. 중학교 때 다 나왔어요. 수체계라고 해서 다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 뭐 가르쳐줬어요? 사각형 대통도 가르쳐줬죠?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 집합하고 명제할 때 여러분들 발목을 잡을 겁니다. 딴 거 다 아는데 그거 몰라서 틀려가지고 오는 거거든.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운 거 몰라. 마찬가지야. 수체계도 빨리 집에 가서 오늘 가서 공부해. 유리수 안에 또 이 세 개 이게 나눠져 있어. 자연수는 어디가 있는지, 분수는 어디가 있는지 빨리 찾아. 집에 가가지고 인터넷만 이렇게 쳐봐도 알아. 오늘은 일부러 안 가르쳐 줄까. 니네가 찾아야 공부가 더 잘 되지. 아무튼 그래서 유리수가 갑자기 유리수라고 가정하는 게 나와. 그럼 유리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얘네들은 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루트 2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점은 단 m과 n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하 분수예요. 이게 유리수의 정의예요. 기하 분수. 더 이상 약분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이후로 모든 답은 약분을 다 마친 다음에 쓰라고 했어요. 답을 6분의 2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틀린 답이에요. 3분의 1로 쓰셔야 돼요. 약분 다 끝내놓고 쓰셔야 됩니다. 답을. 이해되시죠? 그게
그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이후로 우리가 지켜온 저기 철칙이죠. 얘는 분수로 나타냈는데 특징이 뭐냐? 기약 분수여야 돼요. 더 이상 약분이 안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걸 갖고 논리를 전개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논리를 전개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루트 2m은 n이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써도 됩니다. 아무렇게나.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n의 제곱은 2m이라는 뜻인데 2m 제곱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는 말은 n 제곱은 짝수라는 말이고 따라서 n도 짝수라는 뜻이에요. 아니 갑자기 왜 n 제곱이 짝수인데 n이 짝수라는 말을 어떻게 갑자기 합니까? 우리 왜 여기서 갑자기 튀어요? 좀 전에 배웠잖아 대우할 때. 그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숫자의 제곱이 짝수면 제곱하기 전에 숫자도 짝수라고 하는 거 좀 전에 대우갖고 증명했잖아. 기억해? 예. 그래서 n은 짝수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n 제곱이 짝수니까 n 제곱은 따라서 n 제곱은 2k 어쩌고 저쩌고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짝수라며? 아니지. 잠깐만. n이 짝수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야겠다. 따라서 n을 2k라고 합시다. 그럼 한 단계를 건너뛰었네요. 그렇다면 n 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4k 제곱이 되겠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나요? 없죠? 다시 n 제곱의 2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n 제곱은 짝수라는 뜻이고 n 제곱이 짝수니까 n은 짝수라는 뜻이고 n이 짝수라는 거니까 n은 2k 같은 걸로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콜? 그럼 n 제곱은 4k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n 제곱 대신에 4k 제곱을 집어넣으면 4k 제곱은 2m 제곱이 되는 거야. 맞아요? n 제곱 대신에 넣은 거예요. 따라서 그 얘기인즉슨 m 제곱은 2k 제곱이 되죠. 맞습니까? 천천히 보세요. 그렇다면 m 제곱은 짝수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m도 짝수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m을 2l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짝수니까. 이해됐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게는 말도 안 되는. n도 짝수고 m도 짝수래.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루트 2가 n분의 n이라고 했을 때 얘는 2l분의 2k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뭐야? 약분이 되네? 응? 약분이 아직 안 끝났어. 루트 2는. 근데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루트 2는 유리수니까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기하분수로 시작을 했잖아. 빵을 만들려고 시작을 했는데 빵이 아니라 이상한 놈이 튀어나왔네. 약분이 되는 모순이잖아. 모순이에요. 기하분수라는 전제와 전제 조건과 모순이 일어났다. 결과가 꽝이 나와버렸어. 말이 안 되겠어. 처음에 사과라고 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결론을 다 내버렸더니 사과가 아니라 바나나가 돼버렸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말이 안 되냐? 나는 여기서 논리 구조에 이상이 없어요. m 제곱은 이렇게 될 거고 제곱했으니까. 그러면 n 제곱은 짝수고 n 제곱이 짝수니까 n도 짝수고 따라서 n은 2k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4k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얘 4k 제곱 대신에 집어넣으니까 m 제곱도 짝수고 m 제곱이 짝수니까 m도 짝수고 그러면 얘도 짝수 얘도 짝수 둘 다 짝수니까 약분이 더 되네.
여기서 논리의 모순이 어딨어? 모순 없잖아. 근데 사과로 시작했는데 바나나로 끝났단 말이야. 왜 그래? 애초에 얘가 사과가 아니었던 거지. 그렇잖아요? 사과가 아니면 뭐예요? 무리수지.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잖아. 둘 중 하나잖아. 그래서 무리수임이 증명이 됩니다. 조금 뭐라 그럴까? 어렵죠?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내 기준에서 이 증명 정도는 외우세요. 외울 정도로 하세요. 외우세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을 때 아주 그럴싸하게 대답은 못해도 최소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논리 구조를. 외우라고 해서 분명히 이 증명 정도는 외우고 살아야 된다.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이해되십니까? 이거 외우지 않으면 나중에 시험에서 비슷한 걸 내도 못 풀어요. 자기가 글짓기가 안 돼요. 아는 게 아는데 글짓기가 안 됩니다. 이해될까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이제 힘든 것 같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확실함이 증명이 끝난 애들, 정리라고 그랬죠. 정리. 그 정리 같은 애들을 또 배울 거예요. 그럼 정리 같은 애들을 배우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고 난 다음에 너네는 뭘 했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외웠죠. 외워서 써먹었죠. 아무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절대부등식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증명이 이미 끝난 애들이에요. 따라서 이 사실 자체를 외워서 활용해야 되는 애들입니다. 다 암기사항이에요. 절대부등식은. 그걸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대충 이해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랑 똑같은 등급이에요. 외워서 활용해야 됩니다.